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도시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려고 제가 제 스튜디오 세팅 이것보다 그냥 카메라 없이 그냥 곧장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 고레일 고덕자이 오늘 실거래가 강동구 2차락 불쏘시개. 네, 고레일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약자를 해갖고 보통 우리가 고레일이라고 부르고요. 고덕자이는 줄여서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고래와 원래 제목에다가 고자 이렇게 하려다가 이 사람이 없어 보일 것 같아갖고 그냥 19금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늘 다운받은 걸 먼저 볼게요. 일단 전국적인 거 데이터를 다운받은 거 요게 제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전국을 좀 다 하진 않았거든요. 주요한 지역만 먼저 한 걸 보면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어제랑 오늘이랑 시가총액이 바뀐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은 0.00 마이너스니까 거의 보합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500개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기침 뽀뽀를 했어요. 와이프랑. 네. 서울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가총액 85%를 차지하는 1,500개 단지가 가격이 저는 게 없어요. 조금 마이너스 나긴 했는데 눈에도 안 띄어요. 자, 경기도는 지금 제가 719개 단지까지 만들었거든요. 시가총액 한 40% 되더라고요. 좀 나중에 더 추가할 거예요. 0.02 조금. 그런데 인천이 의외로 좀 많이 빠졌어요. 0.09 이 정도면 지역으로 하루치고는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인천을 일단 100개로 만들었어요. 부산도 100개인데 0.07 조금 마이너스. 대구도 0.08 마이너스. 대구도 100개예요. 대전은 한 60개인가 70개인가 그래요. 갖고 0.14 꽤 마이너스가 났네. 최근에 대전이 좀 셌거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세종은 오늘 좀 플러스 0.02 조금 플러스. 세종은 아파트가 전체가 한 250개인가밖에 안 돼요. 세종 전체. 그 중에 지금 40개인가 50개인가 했는데 시가총액으로는 한 50% 되더라고. 왜냐면 앞대가리 애들만 주로 했으니까.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전국적으로는 오늘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죠. 자, 지금 제가 경상남도 북도를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갈 게 광주 넣어야 되고 여기 다음에 울산 넣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나중에 도별을 넣은 다음에 그럼 나중에 하면은 수도권 지수 만들고 지방 지수 만들고 전국 지수 만들고 하겠죠. 자, 일단 먼저 요렇게만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요렇게 조금 확대해서 먼저 보면은 일단 서울 동별 120개 동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 지수를 만든 건 엘리엇이 최초예요. 여러분들 증인이 돼주세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에 42개 지역, 시가총액이 분당구가 1등이야, 영통구가 2등이야, 광명이 3등이야. 그 다음에 서울은 잠실동이 1등이야, 반포동이 2등이야, 이런 식이고요. 인천은 아직 그 지역별 구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100개밖에 안 되잖아.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서울 동별 보면요, 소폭 마이너스인데 여기 보시면 잠실동, 반포동, 대치동은 거래가 안 됐어요. 목동이 조금 마이너스 0.13, 신정동 조금 마이너스, 서초동은 조금 플러스, 상계동이 꽤 마이너스, 좀 마이너스, 가락동 이런 식이고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앞대가리 애들은 많이 플러스인데 뒷대가리 애들이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났나봐.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더 많네요. 그 다음에 인천도 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좀 섞여 있네요. 시가총액 1등은 9월 힐스테이트 롯데 1차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이건 지역별이고 이제 인천부터는 개별 아파트예요. 이렇게 까맣게 변한 게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부산은 0.0 마이너스인데 화명 롯데 이게 카이저예요. 예. 그다음에 제송동의 더샵 센터 아직 명칭도 아직 너무 길어가지고 저 경기도 쪽은 못 만들었어. 그다음에 대구도 보니까 수성 롯데캐슬이 조금 올랐고 감삼동의 우방 드림 여기에 마이너스 5%꽤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다음에 대전도 토폭 마이너스인데 전반적으로 앞대가리 애들은 시가총액 큰 애들은 어은 한빛 어은동이라고 있나 보죠. 태평동이 꽤 버드네 일단. 왜냐면 이걸 글씨를 대여섯 글자로 줄이니까. 그다음에 세종은 해밀턴, 이게 해밀 마을이에요. 해밀턴이에요. 마스터힐, 예, 이게 좀 마이너스가 꽤 크고 소담, 쇠샘 모아 이런 것도 좀 마이너스고요. 경부는 이제 경부 일권 126단지 6개, 경부 125, 서해안 217, 동부 1, 2권 88개, 경희, 경원 163개 갖고 719개까지 만들었는데 시가총액 앞에 있는 단지들이 조금 변한 거.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 없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동별 중에 보면요, 전부 0.0 플러스 마이너스죠. 0.0대예요. 자,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 고독동이 있죠. 고독동. 고독동이 동으로 치면은 20등이에요. 7개 단지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0.5%꽤 마이너스가 났죠.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상일동이 있죠. 상일동. 상일동이 이게 고독동은 고레일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상일동도 26등인데 0.2%대니까는 꽤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는 고독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고독동과 상일동 얘기를 하냐면 거래가 별로 없는데 얘네들이 이 동네에서 시가총액이 꽤 커요. 얘네들이 동시에 빠지면 강동구 지수가 빠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독동 오르고 상일동 빠졌다 이러면은 뭐 소폭 변동이 있을 텐데 두 개가 동시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동구가 미묘하게 아르테오니즘은 무너져갖고 조금 간절간절하거든. 아직 그라시움은 버티고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이걸 이제 전국 나중에 이거 한 5,000개 단지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은 또 서울을 볼게요. 서울 1,500개 단지만 있습니다. 1,500개 단지를 쭉 이제 구별로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맨 쪽에 보면은 서울 아파트가 마이너스 0.00이니까 뭐 거의 빠진 것도 없죠. 그냥 보합이에요. 자, 위에서부터 보면요, 강남구 서초구는 좀 강남구는 거래가 없어요. 서초구랑 송파구는 조금 반등해서, 특히 송파구는 최근에 계속 빠지다가 오랜만에 올랐네. 아마 올림픽 선수촌인가 회밀린가가 둘 중에 하나가 올랐었어요. 아까 보니까 강동구가 꽤 마이너스 났죠. 강남 4구 중에 0.15% 마이너스예요. 왜? 고레일이랑 고덕자이가 마이너스 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노도강이 꽤 마이너스죠. 세 개가 동시에. 성북구는 좀 플러스 났고, 종로구는 이 동에서 치면 많이 올랐는데 종로구는 시가총액이 25등인가 제일 꼴등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서울 전체에는 영향을 별로 못 미쳐요. 요 강남구 서초구 얘네들이 좀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은평 서대문 마포는 조금 보합이고, 은평 서대문 마이너스고, 동작 영등포 양천 강서가 마이너스네. 특히 영등포가 마이너스가 많이 났네. 그리고 관악구는 모처럼 좀 플러스가 좀 났어요. 어쨌든 평균을 내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보합이야. 자, 이쪽에 위에서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강남구 51개구 중에 거래가 한 건 있어요. 어딘게 시가총액 제일 꼴등인 자곡 강남 아이파크 마이너스 0.38.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0.00이라고 나오지. 이거 뭐 대치 은마 렉슬 이런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이거 비중을 따지는 거니까. 자, 서초구는 오늘 2건 됐는데 오랜만에 2건 다 상승했네요. 서초 롯데 이게 클래식이에요. 클라스예요. 방배 3호 4차. 그 다음에 송파구도 오랜만에 2건 신고됐는데 둘 다 플러스야. 가락 헬리오가 0.02 조금 플러스. 올림픽 선수촌이구나. 1.25 꽤 플러스가 커요. 최근에 되게 약했죠. 자, 근데 강동구로 보세요. 강동구가 4개가 거래가 됐는데 고덕 고레일이 1.6% 마이너스 났고요. 상일동이에요. 항상 앞에는 동이에요. 고덕동에 고레일, 상일동에 고덕자이 1.56% 둘 다 비슷하게 하락률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저 밑에 가니까는 강일 리버파크 7단지 2% 플러스인데 시가총액이 워낙 작으니까, 특히 리버파크나 이렇게 강일동은 임대세대랑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임대세대가 비중이 꽤 커요. 다른 데는 한 10% 5%밖에 2% 10% 5%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강일동은 막 30% 40% 많은 데는 60%까지도 임대세대예요. 근데 그거는 시가총액에서 뺍니다. 만약에 1,500세대여도 뭐 800세대가 임대세대면 시가총액에는 나머지 세대만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우선주는 시가총액에 아니 지수에 포함 안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세대는 매매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뭐예요? 시장의 가치를 따지는 거잖아요. 매매가 안 되는데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니까 임대세대는, 그래서 골치 아파. 임대세대가 막 섞여 있는 지역들은 시가총액 구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자, 일단 요렇게만 봤고요. 또 한 가지 볼 거는 요렇게 볼까요? 요거부터 볼게요. 이렇게 오늘의 변동 딱 보니까 오늘 11월 달께 982건이, 그러니까 76건이 신고됐고요. 이제 10월 달은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니에요. 한 건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걸 거의 끝이야. 2312건으로 한 두세 건 들면 끝이야. 그러니까는 9월 달에 비해서 1000건 이상 줄었죠. 2300건밖에 안 돼. 그리고 이번 달은 한 달이 지났는데 982건, 1000건이 안 돼. 오늘 76건 신고됐어요. 그리고 상승 비율이 46.4%밖에 안 돼. 즉 이번 달에 어제가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이번 달에 거래된 게 지난달 이전에 직전월 비해서, 왜냐면 오늘 거래되고 어제 그저께 거래되면 3일 동안의 상승률 따지는 건 그렇잖아요. 지난달에 비해서 했을 때 50%가 안 돼요. 제일 많이 갔을 때가 58.7%까지 갔었거든요. 8월 달에. 이때 거래도 3,859건. 거의 최고치네.
여러분들 이제 알았네. 그러고 보니까 8월 달이 거래량도 제일 많았고 상승 거래 비율도 제일 높았을 때예요. 자, 이거를 제가 그 2006년부터 집계를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빠질 때가 10% 정도 한 거 있어요. 그러다가 니리끼리 플러스로 됐다가 여기가 강남 그러니까 동남권, 그다음에 여기 동부권, 도심권, 서부권, 서남권이에요. 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좀 반등을 이끌었죠. 송파구 이쪽으로. 근데 최근 들어서 10% 등등한 게 나오죠. 10% 등등. 10% 등등 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시꺼먼 것도 나와. 막 내 가슴이 시커멓게 타는 상황이 나온다고. 상승이 10개 중에 9개가 하락이야. 이런 게 나온다고 나중에. 이게 요런 색깔 변하는 거를 잘 따라다녀도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거래를 보면 이거는 전국 거래를 제가 다 모은 거거든요. 여기는 서울 25개구를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다 거래할 거를 모은 거고, 요거는 전국이에요. 전국. 여기 어디 광역시, 여기는 이제 지방도 이렇게 갖고 쭉 모은 겁니다. 자, 서울을 보면 아까 얘기했더니 2312건으로 10월 달은 거의 심하게 됐어요. 11월 달은 982건, 1000건이 안 돼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번 11월 달 18,200건이고요. 지난달이 31,400건으로 많이 줄었네. 지난달에 이거 많이, 그래도 서울보다는 덜 줄었네. 서울이 많이 줄었네. 서울이 36,000건이 최고야. 그리고 어떤 이렇게 집계하고 있다는 거를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거래된 거를 약간 요약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요약한 거를 볼게요. 이렇게 요약한 걸 보면 서울은 이거는 어제랑 비교한 거예요. 어제까지 신고한 거. 어제까지 신고한 거 보면은 오늘 상승한 게 조금 더 많아. 37건, 35건 합쳐서 뭐 78건밖에 안 돼. 예, 합쳐서. 그리고 다른 지역, 어이구, 어제 광역시는 하락이 더 많네. 그다음에 지방도는 상승이 좀 더 많네. 근데 이건 어제 거랑 비교한 거기 때문에 어저께에 비해서 오늘 올랐냐 내렸냐 따지는 거라서 그렇게 신빙성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동일 전용 면적 동일 비용 동일할 때만 비교한 거예요. 같은 34평이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여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3건이 신고됐는데 3건 다 폭락이야. 서초구는 6건 중에 5건이 폭등이야. 왜냐면 이거는 1년 만에 거래되고 3년 7개월 만에 거래되고 막, 왜냐면 동일 면적에서 소수점까지 같은 거니까. 같은 34평도 대여섯 가지가 있으면은요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건 제가 집계하느라고 한 거고, 송파구는 2건밖에 신고가 안 됐어. 오늘 헬리오 하나, 올림픽 선수촌 하나. 헬리오 좀 이따 둘 다 오르긴 했네. 자, 이거 헬리오는 49제곱짜리구나. 그다음에 강동구는 아까 봤죠? 아까 강일 리버파크 7단지가 올랐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전용 면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계용이니까 레미안 스테이트 1억 2천 빠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여기 7% 빠진 거로 나오네. 그 다음에 고독자이는 오른 거로 나오죠? 그런데 13억 7천인데 올랐대. 왜? 13억 5천에서 13억 7천이 됐거든. 그런데 그 전에 14억 5천짜리도 있었어. 다른 제곱이. 동일한 34평인데. 요거는 이렇게 집계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넘어가고요. 자, 이제 아실을 봐서 보겠습니다. 아실 고레일입니다. 고레일. 자, 고레일을 보면 얘가 한 17억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다가 뭐 12억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1년 동안 열심히 올랐다가 약간 꺾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꺾인 거 보이죠? 꺾인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해야 되냐면, 아실에 나오는 거는요 월 평균 가격이거든요. 잘 보세요. 분명히 보시면 14억 7천이면 직전에 비한 14억 4천보다 3천만 원 올랐죠. 그런데 10월 달은 15억 9천도 있단 말이야. 15억짜리도 있고. 이거를 세 개를 평균을 내보세요. 이거를 평균 낼 때 쉬운 방법은 일단 여기 15억을 기준으로 9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6천만 원을 떼갖고 얘한테 줘. 그러면 14억 4천에서 6천 더하면 15억 됐죠. 그러면 셋 다 15억이 됐죠. 그러면은 얼마 남았어요? 아까 6천 떼어줬으니까는 3천 남았죠. 3천. 그러면 약 1천만 원씩 이렇게 빌려줘. 그러면 15억 천, 15억 천, 15억 천이잖아요. 저 암산 잘하죠. 자, 그렇게 따지면 15억 천에서 14억 7천이니까 4천만 원이 떨어진 거죠. 그거를 아실에서 표시한 게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지난달에 월 평균은 15억 천인데 이번 달은 딱 한 건이잖아. 14억 7천인가 그렇잖아요. 빠졌죠. 자, 그걸 보여준 거고요. 자, 이번에는 고덕자이입니다. 고덕자이도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고덕자이도 잘 보세요. 14억 2천에 비해서 13억 7천이면 5천만 원 빠졌죠. 그러나 지난달 월 평균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달에는 저기 두 건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14억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꿔줄까? 1천만 원을 꿔주면 얘는 14억 1천 되고 얘는 14억 500이 되겠죠. 그러면 한 250만 원 또 꿔줘. 어쨌든 14억 조금 넘잖아요. 암산 잘하죠. 근데 얘가 13억 7천이야. 똑같이 4천만 원 빠졌네. 그쵸? 어쨌든 둘 다 빠졌죠. 지금 강동구에서 딱 거래된 게 강일 리버파크는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낮아요. 왜냐면 거기 임대 세대가 거의 한 3, 40%가 임대 세대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여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지가 아무리 많이 올라봤자 나홀로 아파트 100세대밖에 없는 50세대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가 따블이 나도 헬리오가 1,000만 원 떨어지면 그 아파트는 다 폭락해요. 왜냐면 헬리오는 9,000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걸 우리가 지수 기여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수를 만들 때 그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랑 뭐 개별 1,500등인 개별 종목 움직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자, 이거를 봤죠. 이 본 상태에서 L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차트 지금 제가 전국권 만들고 있어요. 서울은 다 만들었어요. 서울은 여기 보면은 엄청 메뉴가 많아요. 등락률이 엄청 많죠. 동마다 다 있어요. 120개 동까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경기도도 지금 꽤 많이 만들었어요. 경기도도 많이 만들었어요. 경기도도 뭐 의정부, 포천 그래프 다 나와요. 양평군도 업종 지수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것도 실거래가 지수예요. 자, 일단 전국은 제가 아직 껴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 만들었는 거는 여기에 파랗게 등락률이 표시가 돼요. 자, 이거를 오늘 업데이트한 버전 12월 달 버전을 올렸거든요.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악간을 이용해서 L차트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L차트가 온다. 무료 트라이얼 버전은 무료 버전이에요. 그리고 프로나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가서 왼쪽에 L차트라는 란을 누르면 압축할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회원들마다 무료 버전이 있고요. 베이직, 엑스퍼트, 프로 3개월짜리 다 한 달짜리거든요. 한 달마다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R집을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압축 팔고 푸는데 기존에 동일한 버전이 있었으면 덮어쓰기가 되는데 버전이 다르면은 이렇게 이미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기존 거를 이렇게 삭제를 해야 돼요. 앱에 가서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동일할 때는 덮어쓰기가 되니까는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게 차트 기본 화면이고 이게 한 달 전 건데 그래서 여기 사용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버전이 있고 사용 기간이 왼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4K 화면은 엄청나게 크고요. 일반적인 화면은 1920, 1080 일반적인 모니터 크기로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모니터가 크신 분은 자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메뉴는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클릭해 가서 하위 메뉴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만든 L차트가 있고요. 부동산은 월간 데이터 있고 KB부동산 있고 국토부가 있고요. 개별 아파트는 제 거예요. 제가 L차트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은 주식이랑 환율 같은 거, 경제지표에는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요.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메뉴를 누르면 여기 위에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렇게 메뉴를 누르시면 되고요. 부동산은 데이터, 부동산은 REB입니다. REB. 그다음에 KB는 KB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미니스트리라고 앞에 약자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아파트는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미미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연도를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연도를 기본적으로 2005년부터 되어 있는데 여기를 2010년, 2020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2020년부터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1980년으로 누르면요 모든 데이터는 1985년부터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80년대 그래프부터 광진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세가와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분기봉, 연봉 볼 수가 있고요. 월봉만 누르면 월봉만 상세하게 크게 나와요. 특히 여기는 전세가가 나오는데 전세가에 2년 전 연결선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가 지금 역전세 구간이구나. 그리고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여기 버튼에 볼린저 밴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볼린저 밴드가 나오고 소나 차트와 코포크 지표의 보조 지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목균형표라는 걸 누르면
여기에 일목균형표 있고 최근에 여기다가 제가 범례를 다 표시했어요. 이건 지난달 버전이고 새로운 버전에는 기능이나 뭐 여기에 또 기능이 더 많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개별 아파트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의 도봉구의 뭐 창동주공 3단지 이렇게 누르면 창동주공 3단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1,500개 단지 서울은 지금 1,500개 단지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가서 보면 다우존스 차트로 누르시고요. 특히 요 오른쪽이죠. 여기를 누르면 1700년부터 그래프가 볼 수 있거든요. 니케이는 1870년, 코스피는 1700년, 다우는 대공황 때를 그래프를 이렇게 기간을 해가지고 1910년부터 1940년까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1960년부터의 서울 아파트 지수 실질 지수입니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실러 지수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원달러는 일제 시대 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골드도 1790년부터 이렇게 아주 많이들 무료 버전부터 다운받아 보시고 나한테는 이 정도 기능이면 되겠다 싶으면 회원 가입하시고 그 회원에 맞는 버전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자, L차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입니다. 서울. 자, 서울 중에 다른 건 보지 말고요. 경기도 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경기도가 아니지. 서울 개별 아파트에 가서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지수부터 잠깐만 이거를 좀 확대할게요. 확대. 이거를 2019년, 2018년으로 볼까요? 2018년으로 적용을 해서 딱 본 다음에 이거를 월봉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를 보는 게 가장 설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서울에 가서 동남권만 보자고요. 동남권. 자, 보세요. 강남구 보세요. 강남구가 이번 달에 살짝 마이너스나 돌렸죠. 후행스팬 깨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서초구는 오르지는 못하지만 안 빠지죠. 근데 이거 되게 약한 거예요. 이거 2차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거. 그 다음에 송파구 보세요. 반등을 세게 했지만 이번 달 마이너스죠. 지난달 십자가 이번 달 마이너스예요. 완전히 변곡점이거든요. 구름대 깨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는 구름대를 못 넘었죠. 밑에서 놀잖아. 그러다가 이번 달에 마이너스죠. 수구리. 자, 여기서 강동구의 개별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강동구에 여기다 강동구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강동구부터 볼게요. 자, 강동구입니다. 자, 이거는 명목지수고요. 여기다가 물가를 반영하면 이렇게 돼요. 많이 망가졌죠. 많이 망가진 다음에 반등을 제대로 못했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다시 빠지죠. 즉 고점을 치고 빠지는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시가총액 1등이 둔촌동이에요. 둔촌동은 허벌나게 빠지고 있죠. 왜냐면 얘가 지금 12개 단지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근데 둔촌주공이 멸실이 됐죠. 그러니까 둔촌주공은 시가총액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종목이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둔촌 푸르지오 같은 게 대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덕동이 2등이거든요. 자, 고덕동 보세요. 잘 오르고 있죠. 열심히 절반 정도 어떻게 딱 절반. 이게 제가 일목균형표를 주로 보는 이유가 요 하늘색 선이 있죠. 하늘색 선이 고점과 저점의 딱 중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기준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부터 다시 볼까? 강동구를 보면요. 절반을 택도 없이 못 올랐죠. 몇 개는 올랐는데 몇 개는 계속 빠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강동구 평균으로는 못 넘고 있지. 그 다음에 둔촌동 볼게요. 둔촌동은 뭐 중간에 근처 다니고 지금이 최저가야. 고덕동 보세요. 딱 절반에서 못 넘죠. 이거 월 평균가 기준이에요. 고덕동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상일동 이미 끝났죠. 이미 박살났어. 왜? 아르테온 때문에. 거기다가 고덕 자이까지 더 마이너스를 얹힌 거야. 지금 상일동이 이번 달에 5.7% 마이너스예요. 왼쪽에 써 있는 거 보면. 상일동은 8개 단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암사동입니다. 암사동 절반도 못 갔죠. 상일동은 어떻게 됐나? 상일동 절반도 살짝 못 갔네. 근데 암사동은 절반은 한참 못 갔죠. 야금야금 오르는데 이 하락하는 기울기 봐요. 그리고 구름대 안에서 놀고 있잖아. 이건 2차 폭락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12개 단지. 자, 명일동도 13개 단지인데 명일동도 불쌍해요. 구름대 깨진 상태에서 반등도 제대로 못한 다음에 지금 슬근슬근 밀리려고 그러죠. 여기 3위크린 2차 같은 경우는 진짜 박살났어. 그 다음에 천호동이 17개 단지인데 얘는 반등한 적이 없죠. 아래 꼬리 달린 거 월 중에 잠깐 빠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망가졌다니까 이거. 그 다음에 길동도 그 대신 얘는 10개 단지인데 시가총액이 다 작아요. 그래갖고 소규모 단지들이 많아. 그래갖고 빠질 때도 다른 데 비해서 좀 덜 빠졌어. 반등도 덜 하고 어쨌든 절반을 못 넘었죠. 그 다음에 성내동도 이거는 반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절반도 못 갔잖아. 지금 절반은 뭐야? 5분의 1도 반등 못한 게 태반이에요. 자, 강일동 보세요. 강일동도 반등을 못하죠. 엄청나게 빠졌죠.
임대세대 빼주고도 한 거예요. 자, 이제 개별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둔촌주공은 2019년 말에 멸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지수에 영향을 못 미쳐요. 빵프로야, 빵프로 얘는. 그다음에 고덕 그라시움 안 빠지죠. 얘가 그래도 강동구에서 짱이잖아. 지금 그 둔촌주공 나타나기 전까지 얘가 이제 앞으로 1등이야. 절반을 살짝 넘었네. 그래도 하락이 워낙 컸죠. 그다음에 고덕 아르테온입니다. 폭락했죠, 폭락. 딱 절반을 살짝 넘은 다음에 폭락했어요.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 어떻게 해, 여기 이만큼. 저점에 산 사람도 이제 먹은 게 별로 없어. 고레일 이제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죠. 아마 그라시움도 이거 따라갈 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반등을 꽤 많이 했어. 폭락도 많이 했지만 절반 이상을 반등했잖아. 그 다음에 강동 롯데캐슬 절반도 회복 못했죠. 그 다음에 삼익그린 2차 이건 반등이 뭐야. 삼익그린 2차가 옛날에 진짜 잘 나가던 명일동의 대장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다고 했냐. 왜냐면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 전국에 개나 소나 다 재건축한대. 그러니까 희소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삼익그린 아니어도 재건축 할 때 많어. 그 다음에 선사현대 반등 좀 했지만 다시 밀리네요. 고덕자이 오늘 빠진 게 조금 빠졌죠. 그쵸? 그렇지만 방향이 바뀌었잖아, 방향이. 그리고 얘는 등락이 엄청 심해. 얘는 막 갭으로 폭락했다가 막 자전거를 돌리고 막 이런 것 같아.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레미안 솔베뉴 1900세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1859세대. 여기에 보면은요 세대수가 써 있습니다, 큰 글씨로. 그 다음에 암사성 프라이어 팰리스 1622세대, 상일동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1745세대, 고덕 아이파크 1142세대, 고덕주공 9단지 1320세대, 레미안 강동팰리스 999세대, 성내동 삼성아파트 1220, 둔촌푸르조 폭락했죠. 여기 폭락했다니까. 둔촌푸르조가 얘가 둔촌주공 없을 때는 얘가 1등이야 8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둔촌주공을 빼놓으면 둔촌동에 단지 큰 게 없어. 근데 다 이 모양이야. 둔촌동이 다 이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길동 3위파크, 고덕동 아남, 길동 신동아 멸실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나갑니다. 명일동 우성아파트, 삼익맨션 명일동, 고덕숲 아이파크, 명일동 신동아, 명일동 한양, 길동 GS 강동자이, 명일동 고덕 현대, 둔촌동 현대 1차, 신성 둔촌 미소주, 강동 현대 홈타운, 길동 우성, 명일 GS, 성내동 올림픽 파크 한양수장. 아유 이름 길다. 이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빠지기만 하네. 삼성 광나루, 고센푸입니다. 주상복합이에요. 리엠파크 3단지, 둔촌 프라자, 한강현대 암사동, 동아하이빌, 배재현대, 중앙하이츠, 고덕 리엠파크 3단지, 명일 사만. 얘는 완전히 직거래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천호우성, 이편한 세상 강동 에코폴의 신축이죠. 이번에 들어온 거 신축. 천호 삼성,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 둔촌 신동아 파밀리에, 강일 리버파크 3단지, 강동역 신동아 파밀리에. 요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강동구는 제가 100개를 했거든요. 100등까지 언제 다 해 이거를. 네.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만 다시 보겠습니다. 강동구. 자, 강동구 차트를 3분할 차트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강동구가 많이 반등한 것 같지만 연간으로요 0.1% 플러스 0.1% 플러스 연간으로 강동구 평균 100개 단지 평균. 물론 센 놈들은 많이 오른 것도 있지. 그리고 월봉을 보면 그 아직도 역전세는 중이에요. 소폭 내줘야 되네. 소폭. 그리고 매매가는 2년 전에 비해서 엄청 낮아요. 전세가는 그래도 많이 회복했어. 근데 볼린저 밴드 보세요. 딱 구름대 윗상단 여기 볼린저 밴드라고 범례가 있어요. 못 오르죠. 오를 수가 없어. 그리고 아직도 매도 구간이야.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좀 전에 봤던 거 일단 딱 꺾였던 거 제가 볼 때 요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식의 폭락이 2차 폭락이 있다고 봐요. 저는 최소한 요거까지는 올 것 같아요. 요까지는 요 저점을 깨는 거. 그러면은 그때 살지 뭐 안 살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예, 어쨌든 매수자들한테는 좋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게 그동안 1, 2, 3년 동안에 봤던 게 중에 훨씬 유리한 게 있으니까 그때 단기 반등을 노리고 살지 아니면 대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거래일과 고독자이가 오늘 뭐 큰 폭은 아닌데 하락했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거래된 거거든. 강동구에서 최근에 거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오늘의 실거래가는 강동구 2차 하락의 불쏘시개가 저는 된다고 봐요. 기술적 지표에서는 그래요.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